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거래가 없죠. 뭐 거래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거래가 언제쯤 늘어날 수 있을까? 거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또 어떻게 하면 늘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래가 왜 감소했죠? 규제죠. 매수인 분에게는 이제 뭐 대출 규제, 매도인 분에게는 세금 규제. 이런 상황이니까 거래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많이 나오려면 지금 매수인을 옥죄고 있는 대출 규제든 매도인을 옥죄고 있는 세금 규제든 무언가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거래가 많이 늘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거래는 우리가 확인한 12월, 1월, 2월이 가장 저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가 급증은 안 해도 최소한 소폭 상승이 나올 거예요. 거래는 늘어요. 왜냐하면 12월, 1월, 2월의 거래는 도무지 정상이 아닌 거래의 결과거든요. 그럼 거래는 어떤 식으로 상승할 것이냐.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 매수자분들 대출 규제도 문제지만 사실 좀 고를 만한 매물이 너무 적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매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좀 늘어나야지만 매수자분들도 최대한 골라서 무언가를 살 텐데 그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은 나오기가 어렵고 1주택자 매물만이 거의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매수도 마찬가지인 게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1주택자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대출 받는 게 정말 어렵다 보니까 1주택자가 아니고서는 무언가를 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매도 물건이 나와도 거의 1주택자 매도 물건, 매수자가 나와도 거의 1주택자 매수인.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1주택자가 열세를 쥐고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의 매수인과 매도인의 규제를 그나마 적게 받는 게 1주택자이기 때문이에요.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어느 시점에 갈아타기를 빈번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래는 지금 상황보다 늘긴 늘겠죠. 늘긴 늘겠지만 뭔가 거래가 많이 늘기 위해서는 요것만으로는 약하고 어떠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고서는 거래가 많이 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그동안 겪어왔던 시장은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줄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었거든요. 원래 그동안에 거래가 감소하면 값이 떨어지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거래는 급감했는데 정말 초급감을 했는데 가격 낙폭은 그에 비하면은 별로 이게 뭐 많이 빠진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많고 좀 이 중저가의 부동산들은 되려 올라버린 이런 부동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특히나 6억이 넘지 않으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 미만인 주택들은 지금도 임대사업 등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어도 다주택자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속에서도 올라버리는 겁니다. 이 규제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대체로 투자자분들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전세만을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출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구입함에 있어서, 투자자분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는 것보다 더 사수해야 되는 게 이 서민층의 주택들 가격을 사수해 줘야 되는데 이 정책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사수해야 되는 중저가 주택 시장이 더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무주택 우리 서민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 기사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집값 떨어지는 게 그분과 그 무주택 서민층에 있는 분과 뭐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서민주택이어야 되는데 그 값이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렸지만은 대로 올라버린 게 많고 그런 뉴스가 거의 잘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뭐 무슨 압박을 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뉴스 기사가 많이 못 나와요, 지금요. 정말 신기해요. 난 무슨 마법이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발품 팔아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수밖에 없고 그 인터넷 뉴스 기사 열심히 읽어서는 정확한 시장을 진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왜 안 느냐라고 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 매도자 분들이시거든요. 매도자. 근데 이제 매도자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라면은, 웬만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또 지금보다는 하반기 정도가 매도하시기에는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매수자 분들에게는 항상 말했지만은 시간 끌어 좋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월 달과 2월 달에 나왔던 급매물이 싼 거구나. 말씀드렸었죠. 왜냐면은 분명히 실거래가로 만나게 된다고. 이 정도 조건이면 나도 살 수 있는 조건인데 나는 그걸 못 받고 실거래가에 찍혀 있는 그런 매물 거래 가격 보면 이제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단기 저점은 지나갔어요. 12월, 1월, 2월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고 지금도 사실 뭐 공시가격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확정되니까 지금 무슨 좀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려 보유세가 엄청 올랐구나, 큰일 났구나라기보다도 그 단계 좀 지났고요.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구나. 이게 얼마나 오를지 내가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 용어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리스크라는 것은요. 리스크가 뭐예요? 리스크가 위험이라는 거잖아요. 위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악재다, 호재다 이거 놓고 위험이라 보시면 안 되고 경제학 용어에서 리스크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이 공시가격 많이 올랐다는 이 악재가 확정되니까 이제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보다는 뭐라도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없이 지금 뭘 살려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하수라는 거예요. 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수분들은 뭐 단 하나 잘난 점이 있든 어찌됐든 간에 좀 나은 분들이니까 좀 더 이른 선택을 했던 것이고 하수라고 해서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약간의 차이다 보니까 뭐가 다르냐라면은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수들도 순진한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 생각대로 좀 움직여주지 않겠냐. 그런 뉴스기사, 그런 뉘앙스의 뉴스기사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보유세가 엄청나게 늘면은 그거에 뭐 겁내서 급매물 폭탄처럼 쏟아진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핏대 높여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매물이 많습니까? 다 인정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누를수록 되게 위험한 것은 어찌됐든 그 눌렀던 거 이상의 보복이 이 시장에 작용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고생한 거 이상의 스트레스로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깊숙이 개입했고, 전 굉장히 불안한 게 거래가 이렇게 없는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지금 평균적인 거래를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상적인 범주에서 너무 밑에 지금 거래가 나오니까 이 거래 부족분이 나중에는 몰아서 분명히 네, 나올 거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충족되면은 그럼 굉장히 또 피곤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부동산이 오르는 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다만 급등하고 이런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천천히 올라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그 올라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적인 정책에서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거래가 적은 것을 너무나 이게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시장인데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고 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안정화됐다라고 막 말을 쓰고 있는 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건데 아마 오래 가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됐던 간에 내성이라는 건 있고 내성이라는 것은 있고요. 굉장히 많이 길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빠른 적응을 해요. 강북에 이제 새 아파트 30평대 10억에 우리는 이제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거 정말 한 2, 3년 전만 해도 적응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강남도 아닌 강북에 30평대 아파트 10억이 넘냐. 강남도 아닌데. 지금 흑석동, 옥수동, 마포, 강동구 얼마입니까? 다 적응했어요. 근데 적응하는 거예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30평대 20억 넘는 거에 적응하는데 꽤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뭐 평당 아파트 1억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1억 가면 끝날 것 같습니까? 1억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반포 압구정이 평당 1억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꼭대기에 있는 재화의 가격은 상한가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압구정과 반포가 글로벌과 비교하지 않고 국내 비교로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당 1억이다 조사를 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나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